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병수 씨, 네. 요즘 같은 날 진짜 야외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진짜, 저도 막 나가고 싶네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BGM도 뭐 이런 거 말고, 벚꽃 엔딩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제가 대신 불러드릴까요? 봄바람 휘날리며. 노래 이렇게 못하죠? 노래도 못하지만 네. 그 노래는 지금 듣기엔 살짝 늦은 감 있죠. 그쵸. 네. 올해는요, 벚꽃이 굉장히 일찍 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생일이 3월이에요. 오. 3월에 평생에 벚꽃이 만개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생일에는 집 앞을 나섰는데 벚꽃이 활짝 얼굴을 피고 반겨주더라고요. 특별한 선물 받은 생일을 기분이었고. 강조하시네. 네, 진짜 올해는 좀 희한한 봄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축하드려요. 근데 올해 겨울 정말 추웠잖아요. 이게 봄이 빨리 찾아온 건 좋긴 좋은데 이곳저곳에서 걱정하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쓸데없이 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왔어요. KTX 타고 왔나? 공항철도 타고 왔나? 이렇게 빨리 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 분보다는 판도사 선배입니다. 정말.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세 분 없었을 때. 근데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각심 방송입니다. 빨리 찾아온 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뒤에 숨은 무시무시한 이상기후 파헤치기. 서둘러 찾아오는 봄, 문제는 없을까요? 제주도에서 재배하던 한라봉 있죠. 이게 경상도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무슨 경상도 서귀포시인가요? 야, 진짜예요? 위기를 불러오는 기상이변 전격 해부. 미래의 우리 지구 기상변화 예측까지. 만개한 봄꽃 실컷 즐기셨다면 이젠 날씨 공부하러 따라오시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지난 겨울 우리가 춥다고, 정말 막 춥다고 정말 난리 친 지가 언제인데, 어느새 이제 봄이 훌쩍 다가오다 못해서 이제 더워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렇죠? 네. 올해 봄은 특히나 저희를 당황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온도 그렇고 개화 시기도 그렇고 기록을 자꾸자꾸 깨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아닌데 자꾸자꾸 깨요. 깨네요. 그 무슨 애드립이죠? 그 굳이 필요한 얘기였나요? 미안합니다. 잠이 확 깨네요. 네, 보통 벚꽃 하면 4월 초중순에 피고요. 거기에 맞춰서 축제도 펼쳐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빨리 개화를 해버려서 봄 축제를 준비하던 지역이나 기관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벚꽃, 진달래, 개나리 이런 꽃 이름을 빼고 축제명을 짓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한대요. 네, 사실 우리가 즐기는 게 축제 아닙니까? Fun, enjoy, 그렇죠? 근데 올봄 축제는 뭐 당황 특집 축제 한마당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정말 뭐 보이스피싱 축제 한마당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나만 재밌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준비하는 사람이든 즐기는 사람이든 내년에 안 당황하려면 뭔가 원인도 알고 예측도 제대로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네,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S본부 기상캐스터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화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풀어보고 왔습니다. 벚꽃을 평년보다 빨리 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3월 벚꽃이 핀 건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22년 이후 처음. 일찍 깨어난 개구리와 예년보다 열흘 먼저 돌아온 제비도 따뜻한 봄을 알렸는데요. 올해 벚꽃의 개화는 최근 몇 년에 비해 17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3월 말 20도를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가면 봄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봄이 빨리 와서 꽃도 빨리 피고 또 그만큼 빨리 지니까 봄이 또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작년보다 열흘 정도 앞에 핀 것 같아요. 빨리 꽃이 그냥 다 한꺼번에 펴서 봄이 짧아서 그냥 얼른 폈다가 얼른 지는 바람에 봄이 아주 많이 짧아지고 금방 이제 또 여름이 닥친단 말이에요. 봄꽃의 숨은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상.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아온 곳.
국립산림과학원 김선희 박사님. 봄꽃 개화가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이랑 3월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3월에 개화를 한 것 같습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개나리. 올해는 3월에 꽃을 피우는 개나리와 4월에 피는 벚꽃이 같은 날 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인은 기온이랑 일조 시간, 강수량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봄과 가을의 기온은 비슷한데 꽃은 어떻게 봄이 오는 것을 알고 꽃을 피울까요? 식물은 기온과 낮의 길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은 계절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개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늦춰진다라는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현상에 일어난 원인을 생각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개화 시기 변화는 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 먹이사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는데요. 이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의 애벌레가 출현하는 시기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또 애벌레를 먹이로 하는 새의 산란 시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들의 어떤 활동 시기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생태계의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생태계의 혼란. 이르게 핀 봄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벚꽃인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근데 네. 방송을 빙자해서 약간 예쁜 영상을 하나 남기셨어요. 약간 이제 머리를 좀 약간 굴리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꽃과 꽃의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꽃과 꽃의 대결인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확 가네요. 그렇죠? 하얀색과 검정색처럼. 얼룩말입니까, 오늘? 약간 달려오셨어요, 오늘? 예, 어쨌거나 이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생태계 전반의 연쇄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식물을 먹는 곤충이나 곤충을 먹는 새를 먹이로 하는 동물까지 모두 연관돼 있는 게 생태계니까요. 네, 서울에서 3월에 벚꽃이 핀 것은요, 기상 관측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차가운 북서풍 대신에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이 2, 3월에 기온이 크게 오른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전문 용어 막 나오는 게 기상캐스터. 예, 맞아요. 네. 그렇군요. 한때. 네. 게다가 이 보통 봄꽃은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순 이렇게 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한꺼번에 모두 피면서 그런 공식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꽃은 남쪽 지방부터 피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벚꽃은요 경주나 전주보다 서울에서 먼저 폈어요.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이 남부지방의 잦은 봄비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중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봄에 잘 겪지 않았던 이상기후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진짜 날씨 뭐 이렇게 음악 BGM 깔아줘야 되는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뭐 이 노래 맞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현주 씨가 기상캐스터 계속 하셔도 잘 됐을 텐데 여기 앉아 있네요. 아무튼 오늘 색다른 매력을 아주 발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수 씨도 색다른 매력이에요. BGM에 오늘 완전히 빠져가지고. 딴딴딴딴딴딴 이거 맞나요? 아주 색다른 매력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는 말은 지구가 더워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입니다. 맞아요. 이런 이산공 현상이 개화 시기 말고 다른 데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입니다. 올해 사과나 배 같은 과수의 꽃 피는 시기도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이 돼서 농사 준비도 서둘러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배하던 한라봉 있죠. 이게 경상도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무슨 경상도 서귀포시인가요? 야,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무기를 앞당
앞당겨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요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나무의 생장 시기도 빨라졌거든요. 네, 딱 봐도 이게 정상은 아니네요. 올 봄이 약간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봄의 특징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 진짜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건지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상청에, 제가 또 그 출입 어렵다는 기상청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온이 섭씨 2도 오르면 손실액만 1,490조 원. 기후변화가 인명피해와 분쟁을 촉진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데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래의 날씨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의 1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기상의 평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을 관측하는 곳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대형 증발계의 증발량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곳에서 온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시죠. 기상관측소에서는 날마다 강수량, 기온, 습도 등 대기 현상을 관찰해 자료를 기록하고 해석하는데요. 관측된 데이터는 기상청으로 전송됩니다. 네, 올해 봄이 좀 빨리 시작됐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평균 기온은 좀 어떤가요? 예, 올 1, 2, 3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약 2도가량 높게 관측되었습니다. 여기서 평년 기온이라는 것은 1981년서부터 2011년까지의 30년간의 평균을 말합니다. 유난히 이르게 찾아온 봄, 기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980년부터 30년간 섭씨 1.2도가 상승했는데요. 10년을 기준으로 섭씨 0.4도씩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트레와다 기후 분류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의 아열대 기후가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대륙성 기후 지역인데요. 넓은 대륙의 내부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대륙의 동안 쪽에서 나타나는 기후로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반도의 기후도 서서히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화산 폭발이나 태양 에너지의 변화 등이 있고, 인위적인 것은 인간에 의해서 배출된 온실가스, 그리고 자동차 매연 등의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지구온난화. 19세기 후반부터 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한반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을 웃돌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한반도의 기후는 어떻게 변할까요? 만일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을 한다면 21세기 후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여름은 5달 이상 지속이 되고 겨울은 2달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섭씨 5.7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인데요.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2100년에는 몰디브의 신혼여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 일찍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이에도 한반도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21세기 후반이 딱 되면
5달 이상 여름이 지속되는 거고요. 예? 노출의 계절 여름이. 좋긴 좋아요. 하지만 겨울은 단 2달밖에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별로예요. 예. 그렇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게 우리나라의 바로 자랑인데요. 21세기 후반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지금도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여름 시작일이 무려 보름 정도 앞당겨졌고 여름이 또 훌쩍 길어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건 우리나라의 자랑 아닙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순아 씨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별걸 다 받아주시네요. 무슨 노래인지 전 모르겠네요. 엉망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네. 슬픕니다, 선생님. 슬픕니다. 따라한 저도 슬픕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서 공부한 빨라진 개화 시기도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점점 오르는 게 한 원인입니다. 현재 분위기대로 쭉 가다 보면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뿐 아니라 봄꽃의 종류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개나리나 벚꽃 대신에 열대 지역 식물을 우리나라에서 본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풍경 아닙니까? 게다가 이 바다에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보신 것처럼 해수면뿐만이 아니라 바다 수온도 높아졌습니다. 수산물 어획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어민들이 당황하는 건 물론이고 상어나 해파리 같은 게 우리나라 해안가에 자주 나타나는 이유도 다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한 원인입니다. 그래요. 이게 범죄도요 이상 기후와 연결돼 있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사이언스 앤 세이프 그거 앞당겨서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더우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죠. 불쾌 지수도 높아지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사람을 때리잖아요. 우리 여름에는 좀 만나지 맙시다. 같이 방송을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크고 작은 다툼, 크게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죠. 폭염이나 한파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해지는 것도 범죄는 아니지만요.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식량 대란도 이상기후와 연관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네, 지구온난화는 밀과 옥수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요. 곡물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좀 큰 혼란을 줄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었죠. 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중한 우리의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맞아요. 자연은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일단 살아가고 있는 지금 너무 덥고 불편하잖아요. 지구를 식히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지구를 딱 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거기다 넣을 수도 없고 식히려면 그죠? 네? 야, 진짜 재미없네요. 뭐가 웃긴다. 뭐가 이렇게 어이가 없죠. 아무튼 우리가 이게 상큼한 봄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겁을 근데 지금은 잔뜩 먹고 있어요.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선생님 큰일이에요. 그렇죠. 경각심 방송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겁 좀 먹어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속된 말로 겁나 먹어줘야 돼요. 예.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가 총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는요, 조금만 덜 무섭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과거에 제주도 일부에서만 나타났던 아열대 기후가 현재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해 일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을 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로 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진짜 이런 분위기로 딱 흘러간다면 21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는요,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다. 한 7, 80년 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이게 뭐, 정말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정말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현금이도 그렇고, 선생님 아들, 예? 두 아들도 그렇고, 현주 씨, 이나 씨 나중에 애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 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 걔네들이 다 살고 있을 그런 세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요, 이미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라봉 재배가 경상도 내륙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도 사실은 대구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홍보.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선이나 영월에서 재배가 활발합니다. 온난화는 농가가 타격을 입거나 혼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임이 분명한 거죠. 네. 2100년이 되면요, 그 아름다운 섬 몰디브도 물에 잠긴다잖아요. 신혼여행 가려고 했는데. 2100년에 신혼여행을 가요?
죽어요. 사람 죽어요. 뭐 저승길로 가야지. 저승사자랑 신혼여행 갈래요? 제가 수학이 좀 안 돼서. 네. 아무튼 대낮에 강한 햇볕으로 이 40도를 웃도는 게 다반사인 그런 기후가 바로 아열대인 겁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열대 기후가 오는 걸 걱정하고 한숨 쉬고만 있지 말고요.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이 공부했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일회용품 적게 쓰기. 이런 소소한 일들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정말 실천을 한다고 정말 느끼는 게 너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셔서 종아리가 그냥 이렇게, 그렇죠. 아니, 농담이에요, 선생님.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상처받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 달콤한 봄. 딱 좋은 요맘때 정말 즐기는 게 좋습니다. 사진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하지만 걱정도 우리가 함께해야 할 때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요, 요런 달콤한 봄 다시는 정말 못 즐길지도 모릅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자,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예, 거기 진짜 재밌어요. 예, 거기 보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온난화를 해결하려고 그 지구를 식히는 기체 같은 걸 뿌려요.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지구가 죄다 얼어버립니다. 맞아요. 예. 저도 봤어요. 예. 또 영화 투모로우 보면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해류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못 봤어요. 못 보셨나요? 일어납니다. 예, 아무튼, 여기서도 그때 지구가 냉각되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서 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아니, 우리 무슨 영화 프로그램입니까? 네, 아닙니다. 영화는 수다다. 네, 영화 삼매경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보고 있자면요. 무서운 영화가 점점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좀 아찔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폭염 한파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잖아요. 올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합천 낮 기온이 24.4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기억나세요? 야, 진짜요? 네. 야, 저기 설날이면 겨울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24도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뭐 다른 나라입니까? 태국 합천이에요? 홍콩 합천. 홍합이 생각나요. 막 던지네요. 그죠? 이런 이상한 얘기가 이제 재난 영화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설이면 진짜 우리가 겨울인데 정말 놀랄 일이네요. 원인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데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젠 진짜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때예요. 맞아, 그런 때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이런 그렇죠. 거 말고, 네. 너무 이런 거 말고, 흔한 거 말고, 참신하고 새롭고 상큼한 거, 이런 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막 참신하고 새롭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그렇죠.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했죠. 당연히 있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지구를 식히는 데 동참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4월 22일이요. 지구의 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똑똑하니까. 자,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1년 중에 딱 하루만 지구를 지켜서는 안 돼요.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문용어로 지병이 있다고 하죠.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의대 안 나와도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만나볼까요? 지구 온난화 늦추는 법 첫 번째, 바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소비되는 제품들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표시한 것인데요. 표시 단위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무게로 나타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상기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강원도에서의 폭설이라든지 몇 년 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위험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남길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컵의 무게는 고작 5g에 불과하지만 탄소 발자국은 그 2배가 넘는 11g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약 13만 톤. 이는 무려 나무 4,700만 그루 이상을 심어야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평소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평소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순간의 편리함을 위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탄소 사용 흔적을 나타내는 탄소 발자국. 저도 오늘부터 탄소 발자국 줄이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네요. 자, 다음 만나볼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도 뭐 줄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줄이면 돼요. 제 뱃살도 줄이면서 지구온난화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렛츠고!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 두 번째는 바로 물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물 발자국이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음식과 물건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활동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 발자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소비활동을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소비활동을 제어하게 되고 그 제어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심코 생수를 마실 때에도 물 발자국은 물론 탄소 발자국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을 담는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 생수가 산 넘고 물 건너 이동하고 또다시 트럭으로 운반되는 동안 길고 넓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생수 대신 수돗물 마시기를 비롯해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 발자국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하면 한 번에 약 4.8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면 20분가량의 설거지 일회에 약 7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하루 동안 내가 남긴 물 발자국은 얼마인지 물 발자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와, 우리가 먹는 생수 한 병에 이렇게나 많은 탄소가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물 마실 때도 환경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은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늘 엄마한테 혼났던 거예요. 너 이 녀석 에너지 절약해라 뭐 이런 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진짜 혼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표어를 썼어요. 돈 아끼면 100년 부자, 에너지 아끼면 만년 부자. 이걸로 우수상 받았습니다. 예, 우수상. 예, 제 자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에너지 절약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 마지막은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2가량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 하지만 화력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한데요.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으로도 지구온난화를 한 걸음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인데요.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1시간 동안 형광등을 껐을 때 아낄 수 있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적립해주고요. 적립금은 편의점에서 사용하거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휴대전화 요금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전 지구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의 참여나 개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전 지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하나가 빠지면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태도로 지구온난화를 방관하고 있진 않나요?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얼음이 녹아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북극곰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네, 좋다. 네. 물을 팍팍 쓰는 것, 이것도 물 낭비를 넘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빙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쓰고 버린 물을 정화시키는데 탄소가 배출이 돼요. 씻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래 깔끔 떨면서
바꾸는 거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그 티도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종이컵 만드는 회사에서 또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이거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용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네. 진짜. 우리나라 CO2 배출량이요, 세계 9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피하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친환경, 에코 이런 말 요즘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괜히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온난화를 막으려면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뭐 한 2명, 3명, 막 10명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지만 정말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면 지구가 금방 쏘았대요. 뜨거워집니다. 난 너무 예뻐요. 뭔 소리, 뭐라는 거지? 아우, 정말 노래 좀 그만하세요. 뭐 하는 거지, 내가? 네. 아, 근데 병수 씨가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게 힘든 상황에 놓인 직장인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한 팁은 없을까요? 아, 그렇다면요. 일단은 그 운전을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잘 관리를 하고 최적의 연비로 운행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좀 덜 되거든요. 여기 뭐 김여사 2분 계시고 황여사 1분 계시는데 급가속을 하거나 지나치게 고속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좀 덜하게 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또 네. 사이언스 팁이니까 네. 관련된 팁을 드리자면요.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 보세요. 타이어 바람이 네. 적으면 지면과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동력 손실이 일어나고요. 결국 연료를 더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죠. 뭐 카센터 투잡하세요 지금? 예리해. 나중에 저기 긴급출동 서비스 한번 부를게요. 네,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에어컨을 약하게 좀 튼다든가 또는 선풍기를 함께 틀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를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하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에코를 위해서 많이들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 개량 같은 연구도 활발하죠.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파이팅하는 분야. 힘내세요. 그렇죠. 우리 파이팅 해야 됩니다. 파이팅! 자,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지구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여름 살인적인 더위가 이미 예고가 됐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해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예고에 대비한 것,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요. 약간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 아니, 이게 끼워 맞췄네요.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끔찍한 재앙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그 위험성을 짚어봅니다. 지난 2003년 8월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최악의 폭염 사건 기억하시나요?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에서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염은 지구온난화가 부른 이상고온 현상이었는데요. 유럽인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고온 현상이 발생하자 노인과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요. 이런 끔찍한 재앙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2050년 서울에서 3,7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꼭 물병을 휴대해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탄산이나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는요, 탈수를 가중시키니까요, 가능하면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1월 영하 35도 이하, 체감온도 영하 약 70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북미 지역을 휩쓸면서 저체온증으로 23명이 사망하고 약 2억 명의 미국 국민들이 고통에 떨었는데요.
이로 인해 약 18,0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도로교통이 마비돼 경제적 손실 또한 하나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한파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기상학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 부르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 겨울 한파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년 만에 내린 엄청난 폭설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영동 지역에서는 폭설로 집안에 갇힌 노인이 사망하고 경주에서는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리조트가 무너져 대학생 9명과 강사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가경제조사국에 따르면 혹한이 폭염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폭염 시 사망한 사람은 주로 노약자 등 신체 허약계층이 대부분인 반면 혹한은 노약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겨울 한파는 계속될 텐데요.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노력과 더불어 기후로 인한 재난 대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폭염, 한파뿐만 아니라 초강력 태풍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요. 실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태풍과 홍수 발생을 30%가량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강한 태풍 하이엔이 덮친 필리핀에서는 약 8,000명이 숨지거나 실종, 약 9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해 약 250명의 인명피해와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형 특성상 하이엔급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루사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 태풍은 열대 해역에 내리쬐는 햇빛이 바닷물을 데우고 이를 에너지원 삼아서 발생하고 발달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초강력 태풍이 보내는 끔찍한 경고.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태풍이 발생했을 때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해두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구온난화 해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숙제입니다. 와. 네. 이 폭염, 한파, 폭설 같은 굵직한 사건, 사고들은 지구가 식지 않는 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거든요. 어우, 정말 무섭네요. 네, 무섭죠.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요,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더 늘어날 텐데요. 재난 피해도 여러 종류입니다. 태풍, 폭염, 폭설, 폭우, 한파. 어우. 정말 그 칼든 강도만 무서운 게 아니네요. 지구를 무조건 지켜야겠네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지구를 지켜라. 이게 전문용어로 지식인. 지식인. 아유, 진짜 이 분위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가요, 온난화가. 맞아요. 네. 농부들도 가격 폭락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런 거 있었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주를 슬슬 준비하는 저지대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나 자원 분쟁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격하게 말하자면 기후변화가 전쟁의 원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격하네요. 격합니다. 네. 게다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요, 열대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집중호우가 내릴 것에 대비해서 댐도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이상기후는 국가 재정도 휘청이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요. 정말 신상보다 더 무서운 게 날씨예요, 날씨. 나라 근거를 탈탈 털어가자는 거죠. 진짜 탈탈 털어요. 아유. 지구를 식히려는 노력 거창하지 않았잖아요. 네. 모두들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내가 쓴 일회용품은 몇 개, 물낭비는 하지 않았는지, 전기는 아껴 썼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 그동안 편하게 자연을 막 갖다 쓰고 그랬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연하게. 이제는 살짝 미안해하면서 조심조심 쓰고 더 예뻐해주고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진짜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온난화는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판도사를 보신 후에 TV를 딱 끄실 때 코드도 싹 뽑아주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게시판에 글도 좀 남겨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술하지 말라고 해도 뭐 수술하라고. 수술을 사실 안 해도 그쵸, 안 해도 되는데 되는데, 그죠? 굳이 수술을 권유해서 수술로 이게 환자를 돈으로 보는 건 아닌지. 특히 척추 같은데 어떤 병원에는 계속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어떤 데는 한순간에 금방 뭐 시간에 수술하면은 척척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예. 나도 사실 얼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해요. 쌍꺼풀도 좀 하고. 바이오 수술 왠지 있죠. 하라고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척추도 그렇고 그 유방암도 이렇게 그거를 지켜주는 것과 우리 방송에서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를 살리든가 아니면 그냥 뽑아버리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의사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환자들 입장에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아픈 몸 수술만이 해답? 사회적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과잉 진료와 수술 얘기 드디어 판도사에서 해부합니다.